안녕하세요. 만사오케이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지목이 28개 있지만 전답과선으로 받는 땅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44개 중에 한 50여 개가 지목이 전답과선인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농지보다는 조금 농지적 발급에 문제가 있는,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땅을 제 같은 경우는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 날 땅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가 낙찰을 받아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줄여서 이제 지금 어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일주일 내에 낙찰을 받고 일주일 내에 농취증을 발급을 받아서 해당 경매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1000제곱미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영농을 하는 농업인의 기준이 전후가 되는 게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넘을 시에는 4일의 발급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미만, 주말 영농에 해당되는 1000제곱 미만은 농지증을 발급하더라도 2일 만에 일단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농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농지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제가 그 정규 시간에 2주째는 농지 파트를 강의를 합니다. 제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조금 위반 농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개론적인 차원에서 짧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게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제목에 따른 농지 구분 정도를 이해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농지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농경채 등록 양식을 설명하고 농지연부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지목에 따른 농지가 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28개 지목은 중에 전답과수원이 됐다.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상에 관계없이 모두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한계 농지나 뭐 영농 분리 여건에서 조금 더 반려사유로 될 수가 있지만 일단 지목의 중에 전답과수원으로 들어가면 모든 땅은 농증을 발급받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예외 규정이 우리가 이제 조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7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토지, 요게 이제 농지가 아닌 사유로 우리가 지금 농증을 발급을 받고 그 반려 사유로 받고 지금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규정이 제 같은 경우는 남해군에 5필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위에 있는 한 필지의 땅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시간을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혹시 이게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네 어르신분들에게 땅에 한 2070년도 이전에 농지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진을 발급을 받아서 등기를 했습니다. 농지가 아닌 사유로. 혹시 또 옛날 집들 중에 72년 전 12월 30일 전부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지만 집이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면은 농지가 아닌 사유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90년 8월 7일 이전에 상대 농지에서
660, 그 200평 이하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되면 건물 있다 하더라도 농지가 아닌 사유로 지금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협의나 목적세 관련된 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144번 등기 목록 보시면은 대구시 수성구 수성모 인근에 지목이 전이었지만 자연녹지였습니다. 용도지형이 유원지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용 협의가 되었다. 뭐 사업 목적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농지정이 농지가 아닌 사유로 가능했습니다. 그럼 임야 중에 산지 전용 목적의 개간 허가를 받고 준공된 토지면은 다 농지로 봅니다. 농지정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 구거 농로 제방, 이 얘기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생 식물 재배를 3년 이상 사용한 사실상 농지는 농지로 본다. 그러니까 지목이 하천이나 뭐 구거나 유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3년 농지로 썼다면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현황 농지로 쓴다면 농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거나 하천을 농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되었던 곳도 농지로 본다. 농수로로 이용되었던 곳, 그다음 영은 도로 이용되었던 곳 전체가 농지로 본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농작물 경작지나 단년생 재배지로 3년 이상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 그 28개 지목 중에 전답가수는 빼고 실제 3년 이상 그 사용한 사실상 농지는, 그게 보통 임야가 많겠죠. 농지로 본다. 농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농지증 신청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 이제 농지증의 발급 목적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지 매수인의, 우리가 같은 낙찰자죠. 낙찰자나 매매할 시에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뭐라고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경자 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농지적 발급이 옛날에는 한 10년까지만 힘들었죠. 각 마을에 가서 농지운영위원회 3분 계셨습니다. 뭐 이장, 뭐 새마을 지도자,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 도장 다 받아야 돼요. 왜? 땅은 농민이 사야 되는 겁니다. 투기 목적 농지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자 유전이라 해서 실제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페널티가 많다고 해서 조금 이제 완화신 게 전국의 땅은 어느 누구든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사고 나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농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1000제곱 미만에 한해서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때 실제 영용을 하는 게 전체를 안 하더라도 주말 영역으로 농사를 할 수 있다, 땅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농민의 자격 심사를 위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한다. 이 규정은 농지법 8조, 이 규정이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규정이 나죠. 이게 쉽게 말해 산업계 예규 규정입니다. 근데 좀 강하죠.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농지를 산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강행 규정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용도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필수적인 첨부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서류요? 첨부 서류입니다. 왜? 우리가 농지를 낙찰을 받고 민법 186조, 180조에서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만이 남에게 내 땅이라고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돼야만이 남에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설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설례법이 전체 등기를 관할하는데, 거기에 전답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증을 받아야 된다. 발급받아야만이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농지 소재지입니다. 농지 소재지의 시업면 동사무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농지정 읍면 소재지, 농지 소재지 하고요. 농지정 반대로 나오는 게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는 소유자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의성군에 경북 의성군에 농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농지정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성군으로 가야 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들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제 주소인 대구시 신천동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입니다. 농지정은 농지 소재지,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발급을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발급을 신청자는 누구냐 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완화돼서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도 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제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청인의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과 공무원이 면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보완이 요청하는 경우, 보완에 응해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 미발급을 통보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농지는 제3자, 제 뭐 아들 있다든지 부인을 보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주고요. 그런데 그 땅에 위반이 있다든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서류상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좀 돈 되는 땅, 쉽게 말해서 조금 위반된 땅을 농지정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장에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수고에 돈이 듭니다. 자,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평을 하더라도 농지, 전답과수원, 그리고 임야라도 현황으로 농지를 쓰고 있다면 3년 이상 농지정 발급할 때 농지 자격 취득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적어요. 그런데 땅이 지금 따는 땅이 1000제곱미터가 넘지 300평이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보유한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당신은 이제 정상적으로 땅 소유로서 면적으로 이제 농민이 자격 요건이 되니까 농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경영기획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된 할 때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민이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0제곱 이상만 가지면요 농민의 자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 2마리, 돼지나 돼지 같은 경우 12, 뭐 가주 소 닭 같은 경우 200마리, 이렇게 다양한 방법 농민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1000제곱이 안 돼도 되죠. 가지면 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곤충 사육수 같은 특수 집약적인 농업에서는 165, 50평 정도만 해도 농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안 가져도 이 땅만 정도만, 내가 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계약 받은 게 있다면은 임대차 계약이나 그 농지에, 그러니까 내가 하우스를 하겠다면 340제곱미터 100평 정도, 곤충 사육사를 하겠다 50평 정도,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농민이 된다. 농지정 받을 때 땅을 안 가져도 되죠. 빌리거나 임대차도 농민이 될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000제곱이 아니라도.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농지취득 인증서가 아니고 뭐 시험이나 연구 시습지를 살 때 그런 얘기죠. 자, 농지정 발급은 절차는 시군구청
산업계를 방문해서 산업계입니다. 산업계 담당에게 신고를 하고 시군구청 읍면 동장의 확인 기준 발급 요건 적합한 여부를 심사를 하는데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그래서 농업 경영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으면은 4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주말 영농 1000제곱 미만 같은 경우는 2일 만에 됩니다. 근데 1000제곱 넘어가도 제가 한 예로 의성군 춘산면에 제가 농지를 낙찰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촌이나 귀향을 굉장히 반깁니다. 4일 걸린다고 하지만 대구에서 왔다 가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사장님께장님 커피까지 주시면서 잠깐 기다리시랍니다. 진짜 20분 만에 그 부면장님까지 나서서 갖고 4일 걸린다는 서류를 20분 정도 만에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예? 공무원들이 조금 부진을 떠시면 그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지정 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정은 제가 그렇죠. 간편하게 쓴다 그러죠. 주말 영농까지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든 간에 땅을 삽니다. 나 농민이 되겠소 하고 신고하는 게 농지정의 그 자격증명 신청서입니다. 내가 농민이 되고 싶습니다. 땅을 사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농지의 그 성명, 산사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적고요. 취득자의 구분에 들어가서 여기 처리가 4일은 적혀 있지만 농업인과 주말 체험 영농 두 군데를 찍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땅이 1000제곱 넘었다. 그 농업인. 아니면 현재 한 600제곱을 가지고 있고 요번에 지금 한 450제곱 그럼 1050대죠. 농업인 체크하시고 1000제곱 미만의 땅을 가지면은 주말 영농. 뭐 300제곱까지인데 또 요번에 300제곱 가졌다. 주말 영농이 됩니다. 1000제곱 합산이 되니까. 농지의 소재지 적죠. 소재지, 시군구 주소 적고, 지분, 지목, 면적을 적고요. 여기 이제 체크는 농업진흥지구 보호구역 진흥박 외에 있지만, 대충 농지진흥구역 진흥구역, 아니면 진흥지역 밖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취득 원인은 우리가 그 경매나 공매를 하면 경락으로 적으면 됩니다. 경락 적고요. 취득 목기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농업 경영으로 체크하시고,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지 전용이나 이렇게 시험지 연구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잘 없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 썼고 사인하시면은 이제 1000제곱이 넘어간 사람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주말 영농 하시는 분은 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1000제곱이 넘어가면은 현재 이 땅이든 아니면 전체 보유면적 합산이 1000제곱 넘어가면 경영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쓴다는 얘기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땅을 사는 권리죠. 아까 그 농지정 같은 경우는 농민이 될 권리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농지 취득을 해서 농민이 하면 되고서 가진 권리에 준하죠. 1000제곱이 넘어가면 당신은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농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무를 해야 돼요. 의무가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조금 더 땅을 사더라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농지 취득 대상 농지에 대한 주소지 다 적습니다. 소지 적고요. 그 다음에 지분 지목 적고 면적까지 적습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영농계획서를 영농거리를 적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파주 포천에 땅도 샀죠. 250km 적었습니다. 자경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법에 보는 농지와 우리가 그 양도세를 내는 구세지에 보는 농지는 다르죠. 아직 구세지 농지는 30km에다가 인접 시군 자경을 해야만이 농지로 인정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두 번째. 주 재배 작목을 적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호두 농사를 적습니다. 호두나무. 아마 제가 그 정규 강의를 할 때 2주차에 농지 얘기를 할 겁니다. 위반 농지라든지 왜 호두나무를 심는지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농지를 사면 다 호두나무를 심겠다고 또 심고 있고요.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자, 영농 착수 시기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거 이제 애매모호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2019년 4월 달에 농지를 샀다. 영농 착수 신고는 우리가 한참 미뤄야 되겠죠. 2020년 3월 달로 미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그 경내지나 공내지를 볼 때 땅을 사고 나면 위에 그 나무들이라든지 작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합물이라 그래요. 이것도 제가 농지할 때 아마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깨달으면 의외의 수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받은 농지 위에 과수목이 있다. 체납자가 심으면 그건 다 제 겁니다. 근데 제3자가 자, 체납자, 땅 소유자와 계약을 했는지 아니 따라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농지는 작용을 해야 되고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땅에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 체납자, 우리가 매수한 사람의 땅이 외지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럼 제3자가 땅이 아까우니까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1년생 식물을 지으면은 그 짓는 사람의 것입니다. 경제 원칙에 의해서요. 우리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4월달에 밭을 한 500평 받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오이가 심어져 있고 가지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서 이거 내 건데요. 그 얘기 못 합니다. 심은 사람 겁니다. 지어주세요.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저갈 때까지 그냥 잘 드십시오. 잘 관리해 주시고 작물 걷어간 이후부터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영농시 착수가 좀 있죠. 왜? 좀 미리 필요가 있죠. 전국의 그 산업계획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제 1000평 그 선제곱미터 넘어가면 농지를 외지 농지를 샀다고 할 때 담당 그 시군구 공무원들이 실제 영농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제 자격 유무 농사 짓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 하지 않으면 계고장이 날아가죠. 당신 왜 농사 안 지어? 농사 지어. 안 지으면 땅을 뺏을 거야. 팔게 만들 거야. 농민의 자격을 박탈할 거야. 그게 처분 명령입니다. 근데 처분 명령 떨어지면은 6개월 내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안 하면은 결정돼 버리면 1년 내에 땅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팔면 가장 공시가의 20% 페널티 나옵니다. 저도 하나 맞았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라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땅을 사고 2년 정도 지나면은 기본요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지를 취득하면은 실제 자격 목적이 아니고 수익의 목적이면 최소한도로 2년이 넘어가야 땅을 파는데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죠. 물론 또 능력이 있으면은 또 다른 어떤 테크닉이 좀 있습니다. 매매약 가등기라든지.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정규 수업이 될 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및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취득의 관계, 본인 적으면 되죠. 직업 적고요. 뭐, 농업 경영도 적으라 합니다. 향후 영농 여부도 적으라 합니다. 그러면 뭐, 1년 배워서 하겠다. 1년 적으면 되고요. 향후 적용을 하겠다. 자, 노동력, 자가 노동력, 뭐, 한 30%, 일부 고용 70%,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위탁을 하겠다. 전부 위탁을 하겠다. 여러분 조금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이게 이제 조금 난해해요. 실제 공무원들이 시비를 걸려고 하면 이 부분에 다 시비를 겁니다. 야, 너 100km 떨어지는데 기계 장비? 이거 다 마련해야 되는데 땅이 1000평 트럭 타면 만들어지. 뭐 기계 장비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 안에, 차 트렁크에 지금 약치는 약통 하나 실려져 있고요. 깽이 낫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기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농사 같은 경우 1년에 풀을 보통 한 4번 정도만 빌면 아주 양호한 농사입니다. 그거만 도 되니까 제가 싣고 다닙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소유농지의 이용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은
이 지는 다른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그 주소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찰을 받은 이 땅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거기에 주소를 다 적고요. 나무 지목 똑같이 적고 나무 농사진 품목 적고 자기연구에 다 표시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농문의 의무조합입니다. 좀 디테일하죠? 농지정비에서는. 여기 준해서 조금 농지원부는 이제 이게 다 작성이 되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성 비치한 게 농지원부다. 요게 조금 더 발전된 게 경제 등록이라는 얘기고요. 그 전에까지 농지원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작성 대상은 임차농이든 간에 적는다는 얘기죠. 임차농 경우는 1000제곱미터 농을 심든지 농업인 자기의 경우 자기의 여기 적고 이게 요차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위해 작성 비치한데 요거는 소유자의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해놓습니다. 자, 간단하게 농지 취득 자격 여부, 그 다음에 농지 구분, 농지정 영농계획서, 농지 원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아마 정규 과정을 하시면은 이 얘기가 요 얘기만 풀어서도 아마 한 1주, 2주 과정의 얘기가 될 겁니다. 일반 농지 처리 사항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땅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경공매로 농지를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사실은 수익을 내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사 오케이 신동기입니다. 조금 더 농지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면은 네이버에 만사 오케이 투자 이야기 블로그로 들어오시면은 농지에 대한 글이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좀 파악해 보시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